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이 판결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시각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건 1심이죠. 근데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근거로 결국 2심에서 이 재판이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1심 판결의 바로 이 부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했죠. 2018년 12월입니다. 4번 전화를 했고요. 총 길이가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증언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때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캠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KBS와 김병량 그 당시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투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어떻게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초반에는 그 김진성 씨가 저는 기억에 사실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뭐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대로 뭐 이런 걸 중간에 섞어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통화를 하게 된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진성 씨한테 위증, 이른바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재판에 나와서 좀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달라, 이거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김진석 씨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선 거거든요. 이런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김진성 씨를 압박하고 그런 쪽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증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2018년 12월 그 통화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고의가 아니고 뭡니까? 고의적으로 위증자를 세우기 위한 기획 작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 범위, 방어권,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 재판부의 그 판단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법원의 판례로 굳어진다, 뭐 그럴 가능성 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김진성 씨에 대한 통화 내용을 판단한 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인 김진성, 그때까지는 물론 2018년 12월 때까지는 증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증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고, 이래도 이거는 위증교사가 아니고 그냥 방어권 범위에 속한다. 이게 이제 재판부 판단의 그 핵심이거든요.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면접하기 전에 면접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다.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짜고 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상적 변론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된다면 그거는 방어권의 보장 범위를 너무나 넓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도 방어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위증을 시켰어도 죄가 안 됩니다. 아, 그거 나의 방어권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고인은 증인이 됐거나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접촉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사실 위증교사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증을 시켰느냐? 그건 우선 그 사람이 법정 증언에서 위증을 했느냐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전에 이런 사람들도 접촉할 때 보면 전화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타진을 해보고, 그게 이재명 스타일 아닙니까? 타진해보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나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증인과 접촉을 하는 것까지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접촉해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그걸 검찰이 무슨 재주로 입증을 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도 이건 방어권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할 수 있겠죠. 방어권이니까. 그러면 그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게 증거로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렵죠. 이번에도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보안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그 변론 요지서라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위증을 시켰는지. 결국 이게 그대로 만약에 그 확정된 법원 판례가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법으로 보장된 방어권이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제 검찰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정된 판례다 그러면 검찰도 앞으로 증인 이제 신청할 사람 또는 증인한테 딱 짜고 칩니다. 검찰의 공소장 요지 이런 거 미리 보내주고, 이거는 공소권이야. 피고인은 증인한테 미리 변론 요지도 딱 보내주고 이대로 좀 해줘. 이거 방어권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수사를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그거 밝혀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어권이라면 지금 김동연 재판부의 판단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피고인과 증인 또는 검찰과 증인 간에 오고 가는 그 교사 행위, 뭘 어떻게 해서 재판을 방해하자. 위증교사라는 게 결국 재판을 방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근데 그런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위증교사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말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증을 시켰더라도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다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위증교사라는 그 범죄는요 거의 없어질 지경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위증교사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위증교사가 방어권에 그냥 포함돼 버리는 거죠. 그 김동연 재판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례로 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다수 주진우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대다수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몇몇 그 언론 매체들에서 법조계에 물어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원에 확정된 판례라면 앞으로 위증교사 처벌은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게 2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의 견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다른 거 여러 가지의 위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2심으로 넘어갑니다.
뭐 의증교사 이게 비교적 쟁점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2심은 대략 6개월 안팎 언저리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한번 2심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1심의 이 방어권 범위라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최종적으로 한번 2심을 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